안녕하십니까, 김홍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할논술 2차 시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시수업 때 실제 논술 문제로 쌤이 과제를 냈었는데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쵸?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논술 문제가 아닌 수능 대비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 논술 문제랑 수능 문제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제로 나중에 논술을 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자, 지금 수능 문제를 풀 때 항상 서술하듯이 기술하듯이 써내려가는 습관을 좀 들이면 뭐 따로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히 한번 풀어서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뭐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읽거나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 보이죠? 자,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지금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특징을 살펴보면 자, y는 fx랑 y는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따라서 이렇게 그어보면 다시 자, 여기가 y는 x가 되겠죠? 자, 이때 an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dn이 될 것이고 cn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bn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당연히 an, cn 길이는 누구 길이? bn, dn 길이랑 같겠죠? 자, 그리고 삼각형 ANO, CN 넓이랑 삼각형 BNO, DN 넓이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AN, CN 밑변 길이와 BN, DN 밑변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죠? 따라서 넓이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을 SN이라고 했기 때문에 SN은 바로 2배가 되겠죠. 누구? 삼각형 ANOC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ANOCN 넓이의 2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SN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선생님이 뭐 만약에 여기 요 점을 H라고 한다면 OH 길이를 구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OH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OH를 구하자. 자,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됩니다. 자, 0,0과 이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요. 자,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요. 자, OH 길이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n이 되어서 루트 2분의 n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물론 뭐 유리화를 해준다면 2분의 루트 2n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저 ANCN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NCN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할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일단 CN은 BN의 자, BN 좌표를 알면 CN 좌표를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이 AN과 BN의 좌표를 알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AN과 BN은 f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자, y는 fx라는 곡선과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자, 그래서 fx랑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랑 서로 이제 연립을 해서 an과 bn의 좌표를 구해서 그럼 bn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cn 좌표를 알게 된 거고 결국 an, cn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제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은 안 들 거고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해보면 아마 an과 이 bn 좌표를 직접 구해서 우리가 이 길이를 an, cn 길이를 구하는 거는 아마 쉽지가 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이 약간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자, 다르게 한번 그러면은 an과 cn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좌표를 구하지 않고도 실제로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일단 fx의 역함수를 gx라 했으니까 우리 fx하고 gx식을 한번 다시 gx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fx가 x-1분의 2x 플러스 2이므로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자. 자, 뭐 역함수 구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y는 x-1분의 2x 플러스 2라고 적으시고 자, 이제 x랑 y랑 자리를 바꿀까요? 자, x는 y-1분의 2y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정리하면 xy-x는 2y 플러스 2가 되고 자, y끼리 모으고 x끼리 모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2의 y는 x 플러스 2 따라서 y는 x-2분의 x 플러스 2가 되고 바로 이것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gx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fx 그래프를 자, 우리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일단 표준적으로 좀 바꿔봅시다. 자, 이거를 바꾸면 x-1분의 자, 분모랑 똑같이 x-1 적어주시고 앞에 개수 2죠? 2 적어주시고 플러스 4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1분의 4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제 gx는 어떻게 됩니까? g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2분의 x-2 적어주시고 똑같이 분모랑 분자 똑같이 적어주시고 플러스 4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x-2분의 4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fx랑 gx랑 한번 둘이 함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네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둘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거죠. 자, 포개질 수 있는 기준은 뭐죠? 바로 이 4입니다. 이 수가 같으면 포개질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되죠? 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ANCN 길이였잖아요. 자, 그러면 ANCN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선에 선생님이 AN 좌표를 한번 A, B라고 하겠습니다. B라 하자. 자, 그러면 이 AN 좌표를 왠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이 CN이라는 점이 될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AN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이 CN이 왜 CN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이유를 따져보자 이거지.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렇게 쌤이랑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바로 평이동하면 이 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빠르게 좀 더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처음 한다 생각을 하고 자, 실제로 AN을 평이동 한 점이 CN이 과연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쌤이 AN을 A, B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AN을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한 점을 이제 CN이라고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CN-라 합시다. CN-라 하자. 자, 그러면 당연히
이 cn-는 gx 위의 점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아니, an을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곡선 gx이기 때문에 당연히 fx 위에 있는 점 an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당연히 gx 위의 점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 an이라는 점은 특징이 뭐였냐면요, fx 위의 점도 되지만 마이너스 x 플러스 n 위의 점도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an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위의 점이므로, 자, 어떤 식을 만족하죠? 자,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다. 맞죠? 자, 그리고 cn-라는 점은 우리가 아까 an이라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자,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a 플러스 1, 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이다. 자, 그러면 cn-를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위에, 자,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cn- 이 좌표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플러스 n 이 직선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b-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되고요. 당연히 b는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라는 바로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쵸? 자, 따라서 당연히 cn-는 gx 위의 점이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위의 점이기도 하죠. 따라서 바로 저 cn, 자, 여기 보이는 그래프 위에 cn 보이죠? 이 cn이 바로 어떤 점이었어요? 바로 곡선 gx 위에 있으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위에 있는 점이기도 했죠. 아, 그래서 따라서 cn-가 바로 누구다? cn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an, cn 길이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때 두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넓이 S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삼각형 ANO, CN 넓이는 바로 요 넓이죠. 자,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N, CN 밑변 곱하기 높이 OH가 됐는데 2분의 1 곱하기 AN, CN이 바로 뭐라고요? 루트 2고 OH가 아까 뭐였습니까? 아까 OH가 여기 있었네요. 2분의 루트 2n입니다. 자, 그쵸? 네. 즉 루트 2분의 n이었죠. 자, 그래서 약분항을 하니까 2분의 n이고, 따라서 SN은 2배의 삼각형 ANOCN이 되니까 n이 돼요. SN 넓이가 n이네요.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S8 더하기 S9 더하기 S10은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라서 얼마입니까? 27이 되겠네요. 그쵸?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AN을 평행이동한 점이 바로 이 CN이 된다는 거. 자, 여기가 지금 포인트겠죠. 자, 요것만 잘 이해했으면 뭐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요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도 하지만 출제됐을 때 고난도 문항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1등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많이 잘 갖춰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쌤이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자, 자세히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 봤을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 이런 그래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어쨌든 이 중에서 실근이 0, 2, 3뿐이다. 자,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죠?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다. 근데 4차 함수다. 0, 2, 3 중에 한 근은 바로 뭐다? 중근이다. 자, 일단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 놓고 fx와 자, 이 함수. 자, 이 함수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fx와 이 그래프 중에서 크지 않은 값, 즉 크지 않다. 뭐죠? 작거나 같은. 그래서 fx와 이 그래프 중에서 작거나 같은 값을 gx라고 할 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몇 가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일단 원래 이 그래프를 자, 3가지를 일단 위에 아래 그려 놓았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아까 쌤이 0, 2, 3 중에 반드시 한 근은 중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0이 중근인 경우. 자, 0이 중근인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접하겠죠? 여기서 접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2와 3을 거쳐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0에서 접하고 2와 3을 근으로 가진다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무조건 이 원래 fx가 아니라 여기 y는 자, 요 그래프 y는 절대값 x 2 x 3이라는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다가 지금 쌤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맞죠? 왜 이렇게 그랬습니까, 선생님? 위로 혹시 이게 위로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나요? 자,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y 그래프죠. 그쵸? 자, 이게 y는 절대값 그래프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fx 그래프가 이 y 그래프보다 y라고 할게요. 그냥 y 그래프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gx라는 함수는 어떤 그래프냐면 gx는 어떤 함수냐면 fx와 이 y는 함수 중에서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쌤이 작거나 같은 값을 다시 빨간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fx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번에는 이 y 그래프가 더 작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 y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금 될 거예요. 대충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fx 그래프 부분. 맞죠?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y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점이 갑자기 자, 이 그래프에서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그래프에서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다. 미분 불가능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함수가 달라집니다.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려야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쌤이 다시 그래프를 원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fx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면 다시 선생님이 작거나 같은 그래프, 즉 gx 그래프를 그대로 다시 그려보면 그대로 누구 그래프랑 동일합니까? 바로 이 fx 그래프랑 동일해지면서 함수가 바뀐 적이 없죠. 따라서 2에서도 미분 가능이고 3에서도 미분 가능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f1의 최대값을 묻고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은 여기 좀 있다 칩시다. 자,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1에 대한 함수값이 무슨 값이죠?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이건 사실 아마 아래에서 사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래에서는 음수가 아닌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F1이. 따라서 1번의 그래프는 사실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조사를 하지 말고 자,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2가 중근인 경우가 됩니다. 자, 2가 중근인 경우는 자, 그렇다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역시나 더 작게 그려야 되겠죠. 크게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갑자기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경우는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더 위로 가거나 이렇게 아까처럼 더 위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역전이 돼버리면 함수가 바뀐다 했죠. 그럼 미분 불가능이 됩니다. 함수가 바뀌어 버리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원래 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어떻게 아래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0이었죠. 이렇게 올라가서 2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접하겠죠. 자, 2에서 접하고 다시 3에서 내려오는. 자,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fx라고 하면 결국 fx가 누구죠? 이게 바로 gx가 됩니다. 그러니까 y 그래프랑 이 y 그래프랑 fx 그래프 중에서 작거나 같은 그래프는 결국 이 fx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도 함수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이 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fx를 식을 조금 세워보면 자, 2에서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자,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이긴 하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 k에 x 가로 x-2의 제곱 그리고 x-3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누가 중근인 경우?
3이 중근인 경우입니다. 자, 3이 중근인 경우도 역시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3에서 접하고 내려가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 Y 그래프보다 더 위로 올라가거나 만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미분 불가능이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fx라고 하면 이번에도 역시나 이 y 그래프와 fx 중에 작거나 같은 그래프가 바로 누굽니까? 결국 fx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바로 gx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fx를 또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이번에는 3에서 중근이니까 역시나 최고차의 개수를 k라 두고 x 가로 x-2 x-3의 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서 k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야 결국 k 값의 범위에 따라 바로 이 f1 1에 대한 함수 값이 이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자, 이 2번, 3번인 경우 중에서 언제 f1의 값이 최대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결국 각각에 대해서 k 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이 k 값은 그러면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됩니까? 자, 이것은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자, 어떤 거에 주목을 하면 되냐면 일단 이 y 그래프보다 이 fx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맞죠? 자,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데 뭘 하나 지켜주면서 아래쪽에 있으면 되냐면 바로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y 프라임 쉽게 이야기해서 y 프라임 0이라고 할게요. 자, y 프라임 0. 즉, 이 원래 요 절대값 함수 y 그래프에서 x좌표가 0일 때 접선의 길기보다는 누가? 이 바로 fx의 자, 이 fx의 0에서의 접선의 길기, 즉 f 프라임 0이 바로 y 프라임 0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에서 0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만약에 이 검은색 그래프, 이 y 그래프의 0에서의 접선의 길기보다 커져버리면 갑자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함수가 바뀌니까. 여기는 fx,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는 y 그래프. 그쵸? 따라서 그대로 이 gx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y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지켜주면 이제 모두 미분 가능한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의 경우 자, 이번의 경우를 하기 전에 우리 y 프라임 0조 구해봅시다. 자, y 그래프가 정확하게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자, 이 0과 2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 원래 본인의 그래프니까 그쵸? 자, y는 x 가로 x-2 x-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x-3이 되고요. 물론 뭐 다 전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y 프라임은 자, 이거 미분 2x 마이너스 2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y 프라임 0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6. 자, 6이 되겠네요. 6. 됐습니까? 6. 자, 이제 2번의 경우. 자, 두 번째 2번의 경우. 바로 f 프라임 0이 바로 이 6 이하에 됩니다. 그쵸? 자, 0에서 자, 쌤이 요 가리키는 포인트 보이죠? 자, 요거 따라오세요. 잘.
자, 이 F'0이 바로 이 Y'0, 즉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여기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점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fx 그래프가 그대로 gx가 되기 때문에 모두 미분 가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f'0은 자, 두 번째 식에서도 f'0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자, 또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다시 fx를 먼저 적어 볼게요. fx는 k x-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k, 자,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2가로 x-2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3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f'0은 자, 여기다 0을 대입합시다.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자, 이건 몽땅 뭐죠? 0이죠. 자, 0이고 자,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12k가 되겠네. 그쵸? 12k가 됩니다. 자, 자, 그래서 f'0은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자, 이거 다 사라지고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 그리고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2k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2k 값이 바로 y'0, 즉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k는 뭐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f1의 최대값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f1의 값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f1은 그럼 이때 f1은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긴 1이고요. 자, 이 마이너스 2k 돼. 자, 그럼 마이너스 2k는 자, 마이너스 2k는 1 이하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때 f1의 최대값은 얼마이다? 1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 했죠. 자, 이제 3번의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바로 3에서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경우였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f'0의 값이 바로 6 이하이네. 즉 y'0 y'0인 6의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자, 역시나 우리가 똑같이 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k x제곱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f'x는 미분하면 k, 자, 앞에 거 미분 먼저 하면 2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서 2 앞으로 오고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f'0은요. 자, 0 대입하면은 일단 여긴 다 사라지고요. 0이. 자, 0 대입하면은 여기는 얼마입니까? 9, 2, 18, 10.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8k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8k 역시 어떻게? 6 이하야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뭐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f1의 값을 대입을 해보면, 자, f1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4니까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4k는 바로 3분의 4 이하가 되겠네요. 즉, f1의 최대값은 3분의 4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종합하면 2번과 3번에 의하여 우리가 원하는 진짜 최대값은 바로 얼마입니까? 3분의 4이다. 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자,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 바로 어떤 점? 첨점이라죠. 자, 접선의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점, 즉 이렇게 뾰족한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